안녕하세요. 주간보 교육용TV 주간보TV입니다. 오늘 공휴일 관련해서 근무할 시 어떻게 해야 되나 요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종사자 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근로기준법의 55조인데 근로기준법 55조 보시면은 오늘 그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린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일한 사람 8시간 5일을 근무한 사람, 수요일에서 일요일까지 근무한 사람 8시간 5일을 근무한 사람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 똑같은 게 어떻게 적용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직원들을 제가 어떻게 이제 배치를 했는지 이런 걸 오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꼭 이거 저번에 한번 이제 종사자 편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단 법정 휴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민간 기업에서 이제 적용되는 게 법정 휴일에 이렇게 적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법정 휴일은 쉬는 날이 이제 근로자의 날하고 주휴일이 있죠. 이 주휴일은 주일에 만약에 이제 그냥 토요일, 일요일 이런 걸 생각 안 하시고요.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이 7일 중에 5일만 근무하고 어떻게든 일하는 날이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상관없어요. 5일을 근무하고 8시간을 근무하고 이제 기본이니까요.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근무를 하면은 이틀은 쉬어야 됩니다. 그게 법정 휴일로 쳐요. 근로기준법 이제 55조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렇게 하면 이제 하루는 유급휴가, 하루는 무급휴가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근무를 하면은 요일은 상관없이 그냥 근무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통 이제 민간 기업에서 빨간 날 있잖아요. 평일에 빨간 날, 공휴일, 평일에 공휴일을 연차 대체를 많이 해요. 연차 대체 합의서를 써가지고 연차 대체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빨간 날이 쉬어도 내가 빨간 날이 쉬는구나, 좋고 이 회사 참 좋다 이런 게 아니고, 그날에 쉬면 그걸 연차에서 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많아요, 그런 경우가. 나중에 보시면은 연차가 왜 이래 없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정 휴일은 그렇게 하니까 빨간 날 같은 경우에 이제 휴무를 해버리면은 그걸 연차에서 빼버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알고 가시고요. 법정 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일 요거밖에 없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민간 기업에서는 이제 법정 휴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약정 휴일은 뭐냐? 이 약정 휴일은 취업 규칙에 이제 있는 내용이죠. 회사랑 이제 근로자랑 이제 계약 이 룰이, 예를 들어서 빨간 날에 아까 법정 휴일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날 예를 들게요. 크리스마스 날 쉬어라 하고 연차로 빼버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약정 휴일로 만약에 크리스마스가 잡혀 있다. 그러면 그날은 그냥 휴일이고 연차에서 차감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취업 규칙에 되어 있는 경우에만 말 그대로 이제 약속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거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휴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나 대표자분들도 이제 취업 규칙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법정 공휴일인데, 이제 공휴일이라고 하죠. 관공서에서 쉬는 날이에요. 공무원도 쉬는 날인데, 이 날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근로기준법 이제 55조가 적용되는 게 이제 공휴일로 바꾸어라 이렇게 됐어요, 민간 기업도. 근데 이제 그 적용을 언제부터 하냐? 2020년부터 이제 올해부터 적용이 돼요. 2020년. 이게 2020년부터는 이제 300일 이상부터는 공휴일
공휴일을 하면 이제 뭐가 다르냐? 아까 그 빨간 날에 뭐 법정 휴일 같은 경우에는 연차에서 차감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그냥 휴일인 거예요. 그날도. 그날도 휴일이기 때문에 연차는 따로 있고 그날은 휴일로 그 주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쉬어야 되고요. 오시면 그날에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1.5배 치는 거죠. 1.5배 쳐가지고 이제 근무했는 거를 이제 그 금액을 그렇게 줘야 된다. 그러면 뭐 요거는 이제 조금 번외 얘기인데 1.5 그 휴일날 나가면은 1.5배를 주고 이제 8시간을 근무하면 1.5배 줘요. 근데 8시간 넘어가 버리면은 2배를 쳐줘요. 예. 그런 부분에서 휴일을 어떻게 정의하냐는 그 휴일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 세 가지 이거 말고도 있는데 세 가지 경우밖에 이제 거의 안 적용돼요. 예. 이 법정 공휴일이 이제 나라에서 이제 근로기준법으로 이제부터는 무조건 그 올해부터요. 2020년부터 공휴일로 민간기업도 적용을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2020년부터는 이제 2021년 전에까지 300인 이상에서는 그렇게 공휴일로 적용되고요. 2021년부터 이제 민간기업도 30인 이상 300인 미만. 내년부터는 30인 이상 그 민간기업도 공무원처럼 공휴일에 쉬어야 됩니다. 그날 근무를 하면 이제 1.5배를 쳐줘야 되고요. 뭐 8시간 넘어가면 2배를 치주겠죠. 예. 그러면 이거를 2022년 되면은 이제 사실 거의 다 적용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근로기준법이 5인 이상이잖아요. 2022년부터는 그 5인 이상 30 미만이에요. 2022년부터는 근로기준법이 이제 5인 이상부터 적용되니까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회사에. 예. 5인 미만은 이제 근로기준법이 적용을 아예 안 받는 거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올해 이제 내년 수가가 발표되잖아요. 나중에 내년 수가가 발표되는데 그게 좀 궁금해요. 내년 이제 최저임금은 얼마나 될 것이고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 공단 수가가 과연 이 부분을 2021년부터 이제 30인 이상 300인 미만이니까요. 예. 이걸 반영해 줄지 이것도 제가 궁금하고. 예. 요것도 나중에 제가 영상은 좀 따로 한번 만들게요. 그 수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예. 요 부분에 대해서 대표자분들과 그 근로자분들도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30인 이상 기업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우리 이제 노인 장기 요양 시설에서 요양원 같은데 뭐 병설에 있는 시설 뭐 30인 이상 근무자들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내년부터는 거의 이제 적용이 많이 되니까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건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2021년 30인 이상 300인 미만, 2022년 5인 이상 30인 미만 이렇게 이제 적용된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렇게 적용을 안 받는다고 제가 생각하고 지금 이때까지 제가 했는 거 근무 이제 배치했는 거하고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약정휴일 이제 법정휴일로 이제 해놔놓고 약정휴일 안 정하고 그냥 법정휴일로 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월화수목금 이제 수목금토일 뭐 이렇게 일한다고 이제 그냥 정해놓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수목금토일 일하러 가면 뭐 근로자들이 일하려는 사람이 잘 없죠. 예. 근데 이런 경우인데 금액이 뭐 달라지는 게 아니냐고 이제 물어보셔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일하는데 똑같아요. 이렇게 보면 8시간 5일 근무면 예. 똑같아요. 그 연장되는 것도 사실 똑같죠. 똑같은 시간으로 해버리면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 법정 휴일은 300인 이상 지금 기업은 노인장 요양시설에 뭐 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근무자가요. 예. 300인 이상 근무자가 있는 데는 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그 300인 이상 근무자가 있는 곳에는 이렇게 적용이 안 되는데 지금 이제 2020년에요. 예. 그 300 미만으로 법정 휴일로 치면은 이 월화수목금 일했는 사람이랑 8시간 5일 근무했는 사람이랑 수목금토일 8시간 5일 근무했는 사람이요. 그 임금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책정해도 괜찮다는 거죠.
물론 최저임금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뭐 토요일 요일 일하면 돈을 더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더 주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제 토요일 요일 일하시는 분들이 그냥 주말, 어쨌든 주말이니까 그렇게 근무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냥 어드밴티지 주시는 거에 대해서 돈을 더 주는 건 있어도 법적으로는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 이제 보통 법정 휴일을 하니까 이렇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2020년이 이제 2021년, 22년 이제 30인 이상 뭐 300인 미만 하고 뭐 5인 이상 30인 미만, 요 때는 연차 대체 합의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그날은 빨간 날이고 연차가 뭐 차감도 되지도 않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공휴일하고 공무원 그냥 공휴일에 쉬면서, 공휴일에 쉬면서 연차는 그대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예. 그리고 자기 적용되는 시설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니까. 예. 저는 수가가 굉장히 궁금해요, 내년 수가가.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옛날에 이제 처음에 센터 열었을 때 이제 요양사가 두 분 있을 때 그때 했는 경우에 이제 이 설명인데, A라는 요양사쌤이 이제 수요일, 일요일을 쉬고, B라는 요양사쌤이 월요일, 토요일을 쉬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쉬는 날에 이렇게 있죠. 그럼 중복되는 날에 뭐 목욕을 한다든지 연차를 쓴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제 여기는 이제 단순하게 두 명으로 이제 나타내 놨어요. 두 명으로 해가지고 그 요양사쌤들이 이렇게 매일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은, 어떤 분이 말씀하시던데 무조건 요양사가 있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급여 제공 기록지를 써야 되는데 요양사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요양사를 그냥 요양사 쌤들을 두 명을 놓고 그냥 그 일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근무를 계획을 해놨는 거지. 만약에 토요일 요일날 요양사 쌤이 없다, 근데 뭐 시설장이 출근을 하거나 뭐 간호조무사 쌤이 출근을 하거나 이랬다, 그럼 그렇게 해도 돼요. 요양사가 매일 안 있어도 되긴 돼요. 급여 제공 기록지는 요양사가 쓰는 것이 아니고 가장 많은 급여를 제공한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고, 왜냐하면은 이제 좀 분산시키는 게 맞잖아요. 어떻게든 토요일 요일날 뭐 간호사 선생님이 맨날 나올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매일 나오는 것도 그렇고 힘들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계획을 잡는 거고, 이거는 지금 요양사만 나타냈는데 다른 그 선생님들도 이렇게 배치하는 것을 좀 분산을 시켜서 평균적으로 만들어야 돼.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급여 제공 기록지는 요양사가 안 써도 된다. 꼭 요양사가 안 써도 되고, 다른 어떤 직종에서 물론 직접 인력이 쓰는 게 맞아요. 직접 인력이 쓰는 게 맞는기 때문에 직접 인력이 쓰는 게 맞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운전원이 뭐 그거 했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조리원이 케어했다 할 수도 없고. 예, 필요서는 쓰는 게 아니고, 예, 직접적으로 케어하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조리사 쌤이 뭐 직접 케어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이제 급여 제공 기록지는 가장 많은 급여를 제공한 사람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이 근무자는 이래 좀 배치를 해놔야 된다. 평균적으로 많이 좀 분산을 시켜가지고, 그래야지 이제 편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좀 잘 하시고,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이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를 많이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근무자를 A라는 요양사 쌤은 이제 오전에 근무하고, B라는 요양사 쌤은 오후에 근무하고 4시간 4시간씩요. 그래서 그 두 명을 합쳐서 한 명을 만드는 경우도 해봤어요. 이걸 왜 그렇게 했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송영을 가는 경우가 이제 시간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수급자가 원하는 시간에 가주는 게 원칙이거든요. 최대한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7시에 어르신을 모시고 싶다, 그러면 요양사 쌤이 7시에 오시면은 사실상
그 8시간 근무한다고 치면요. 그럼 오후 4시 되면은 이제 중간에 휴게 시간 1시간 빼고 4시 되면 16시 되면은 이제 퇴근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제 연장 근무를 주고 연장 수당을 주고 뭐 저녁 6시까지 시키든지 일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동승 문제하고 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그렇게 해본 적도 있고 주에 4일을 근무를 한번 시켜본 적도 있어요. 그 주에 4일을 근무를 시켜가지고 주에 4일 근무하면 이제 하루에 10시간 근무했는데 그거 이제 제가 예전에 그 뭐 이렇게 했는데 요것도 이제 좀 분산을 시켜놨죠. 이 요양사 이것도 요양사 쌤이라고 요양사 A 요양사 B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쉬는 날 해가지고 4일 근무를 한번 해봤어요. 10시간 하루에 10시간 근무하면서 4일 근무를 해보니까 이거 선생님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고 쉬는 날이 많아지니까 주에 3일을 쉬니까 이렇게 해봤는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 월 기준 근무 시간에서 이제 그 연차를 쓰니까 하루에 10시간을 이제 근무하는데 8시간의 연차만 인정하거든요. 그 우리 이제 공단에서 8시간밖에 인정을 안 해요. 연차를. 그 전번에 보셨죠? 기억나시나요? 그 8시간밖에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10시간 근무해야 되는데 8시간만 인정하니까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월 기준 근무 시간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하루를 더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하루를 더 넣어봤는데도 모자라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선생님들이 조금 더 하는 경우도 많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요새는 이제 그렇게 안 하는데 이 부분하고 그 연차를 거의 안 써요. 또 선생님들이. 왜냐면 주에 3일이나 쉬니까 뭐 볼일 볼 거 다 보고 뭐 갔다 올 땐 다 갔다 오고 이러니까 그 연차를 너무 안 쓰게 되고 이러니까 금액적인 이제 부담도 생기고요. 이 부분이 생기니까 그 연차를 써도 문제고 안 써도 문제인 거예요. 연차를 쓰면 이제 시간이 모자라겠는 상황이 일라고 이러니까 그냥 이제 돌아가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할 때 뭐 그 근무자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탄력적으로 이제 시간 선택제로 뭐 이렇게 해도 해봤어요. 해보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하고 가고 이러니까 여기 근무자도 남아있고 이런 데서 문제가 또 생기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왜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동승 때문에 아침에 일찍 오고 뭐 늦게 가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동승을 이제 100% 동승을 못 해봤는데 저도 딱 한 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건 어르신이 좀 적을 때였어요. 적을 때라서 그거는 완벽하다고 할 수가 없고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8시간만 어르신이 뭐 계신다 그러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건 10시간, 12시간 하는 어르신이 계실 때 그 어르신을 누군가는 보고 이제 케어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4명의 요양사가 있다고 보고요. A, B라는 요양사 선생님은 이제 일요일부터 근무를 이제 시작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8시에 B라는 요양사 쌤은 이제 8시에 출근해서 17시에 그럼 8시간 근무죠. 이제 중간에 휴게 시간 빠지고 1시간. 예. A라는 선생님은 11시부에 출근해가 20시에 퇴근해요.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 4명의 요양사 쌤이 중복되는 날이 있죠. 화, 수, 목 이렇게 여러분 이 중복이 돼요. 예. 주에 5일 근무를 하는데 중복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제 화수목을 이렇게 중복 안 시켜줘도 되고요. 월화수를 뭐 하셔도 되고 수목금을 하셔도 되고 이거는 그 근무 짜면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복되게. 근데 이제 중복되는 날은 뭘 하느냐? 다른 요양사 선생님이 연차를 쓰거나 아니면은 그 목욕을 하거나 이렇게 필요한 게 있겠죠. 예. 이 선생님들이 다 모였을 때 뭔가 해야 될 게 그런 거를 이제 그 배정을 하고요. 일단 토요일, 일요일은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요양사 제가 해보니까 요양사 선생님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 주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한 번은 쉬고 싶다. 전부 다 대체적인 여론이 그렇더라고요. 또 안 그런 분도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그냥 안 쉬고 그냥 월화 쉴란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괜찮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주말 하루는 이제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해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AB는 금토를 쉬죠. 예. CD는 일월을 실어요. 일월을 쉬어요. 예.
그럼 이거를 이제 그냥 요 고정해서 로테이션 돌아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걸 막 A 자리 C가 가도 되고 C 자리 B가 가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돌리셔도 되죠. 순환하는 대로. 근데 그 여러분들이 그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처음부터 그 이제 정확한 룰을 만드셔가지고 가시는 게 좋아요. 너무 자주 바꾸면은 이게 그 신뢰성이 떨어져서 직원들도 자꾸 이제 불만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 만약에 처음에 그 만들어진 근무는 무조건 따르라고 하세요. 그리고 연차 같은 것은 그 전달에 웬만하면 얘기를 하고, 급한 거야 뭐 어쩔 수 없죠. 뭐 누구 뭐 큰일 나고 뭐 사고 나고 아니면 갑자기 뭐 뭐 경사 아니면 뭐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뭐 결혼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그 외의 경우에는 그 웬만하면 전달에 다 얘기하라고. 근데 이건 다 지켜줘요 웬만해가. 갑자기 무슨 일 생기는 거는 거의 그 뭐 큰 사고거나 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도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예. 누가 돌아가신다든가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가까운 분이. 예. 그런 거는 뭐 상관없으니까 어차피 그 전달의 연차에 대해서는 계획을 잡아놓고 그렇게 이용하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근무표 때문에 싸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처음에 먼저 그 정해놓고 거기에 따르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 부분을 저는 이제 요렇게 한번 해봤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동성인데 저도 이제 아직까지는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 동성 문제에서 이제 조금 그 다른 직원들도 이제 포함이 돼요. 동성하는 것도 그렇게 뭐 일찍 출근하면 일찍 퇴근시켜드리고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게 또 생각외로 안 맞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입사하기 전에 처음에 계약하시기 전에 이 부분을 대표자분들도 미리 모든 부분을 얘기하시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선택적으로 하시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시간 선택지나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원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대표자님이 구상을 잘 하셔서 그렇게 맞춰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좀 이 짧은 영상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봤는데, 뭐 조금 이해가 안 가시거나 궁금하신 거는 뭐 해소 안 되신 건 댓글 달아주십시오. 제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뭐, 근로자끼리의 문제도 있고, 그 대표자하고 근로자끼리의 문제도 있고, 뭐, 최고로 이제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정답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그렇게 근무를 한번 짜보시는 게, 이제 월 근무 짜는 거는 제가 나중에 업무 내용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말 관련해서 이제 공휴일 관련해서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 뭐 물어보시길래 뭐 월급을 더 줘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오늘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